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생성형 AI 챗GP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우리가 LLM이라고 하죠.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나온 챗GPT입니다. 챗GPT와 유사한 클로우드, 제미나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용 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화면 전체 구성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챗GPT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은 그냥 챗GPT처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챗GPT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부분은 좀 이론을 좀 설명드리고 나중에 가서 뒷부분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샘 울트먼, 브록만 이 세 사람이 중추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챗GPT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4,500만 달러를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사임을 합니다.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처음 시작이 비영리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것이 상업화되는 것을 보고 당초의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사임하면서 샌프란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빠져가니까 잽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3차에 걸쳐서 일론 머스크 지분만큼 이상으로 출자를 합니다. 오픈 AI의 49%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경영권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고발했는데 얼마 전에 뭐 소송을 뭐 취하하고 오픈 AI에서 결국 일론 머스크한테 양보를 하고 비영리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픈 AI에서는 비영리로 다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서너 달 전에 4.5라고 하는 최신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2년도에 3.5 모델이 나왔고 그 이후에 뭐 4.0, 4.5 옴니, 뭐 미니 뭐 여러 가지 모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4.5까지 나왔고 조만간에 5.0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챗 GPT가 이 글자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는 그 이름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챗 GPT의 챗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 채팅한다 그러죠. 채팅, 대화한다. 네,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한다. 그래서 이 챗 GPT는 딥러닝에 의해서 학습이 됐는데 그 훈련된 텍스트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습해서 그 어떤 결과를 생성하는 그런 언어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채자는 채팅한다, 대화를 한다는 의미고 지는 생성한다, 제너레이티브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생성한다. P는 프리트레인드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학습을 시켰다. 사전에 학습을 시켰다. 트랜스포머는 이건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 변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생성형 AI의 한 신경망의 하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전에 학습된 생성형 변환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생성해 준다 해서 이름을 아마 챗 GPT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라는 이름은 사전에 학습된 생성한 데이터를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P자가 들어간 거는 프리트레인에서 P자가 들어갔는데 이 챗GPT의 버전들이 이렇게 뭐 4.5옴니라고 합니다. 옴니, 영어로 알파벳 O입니다. 옴니. 그다음에 4.5, 4.5 이렇게 이제 시기를 두고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터운을 두고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 4는 23년 3월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한테 발표되기를 23년 3월에 발표됐는데 사전 학습 데이터는 22년 8월까지만 학습이 됐어요.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한 어떻게 되나요? 4개월에다가 7개월 정도의 갭이 생겼죠. 예. 그래서 7개월 정도 갭이 생겼다 해서 최신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for 옴니로 오면서 옴니는 24년 5월 달에 발표됐는데 23년 10월까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 4.5는 금년 2월 27일인가 이렇게 오픈됐는데 그것은 그 기간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학습됐는지를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백이 있다는 거죠. 발표되는 시점에서 학습된 데이터는 최소한도 두세 달 정도 후 데이터는 학습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5와 앞으로 나올 5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정확하다. 새로 나온 모듈은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뭐 영상까지 분석한다는데 사실은 멀티모델 기능이죠. 챗GPT 4.5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챗GPT 5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언제냐? 뭐 금년 말이냐, 내년 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만간에 GPT-5가 어나운스 될 예정이다. 이것이 나오면 뭐 궁극적으로 AGI 시대가 열린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스마트폰에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PC에서 작업을 해도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정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원 이거 설치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한 것은 오늘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제가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챗GPT의 회원 가입 절차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PC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인데 PC에서 크롬을 열고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엣지라든지 뭐 익스플로러를 열어도 되지만은 이 크롬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챗GPT 하고요 검색창에서 챗GPT 한글로 뭐 챗GPT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또 들어오는 분이 있네요. 잠시만요. 네,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창에서 챗GPT라고 검색을 하면 그 밑에 챗GPT하고 몇 개가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요 까맣고 하얀 거, 까맣고 하얀 챗GPT 로고를 확인하시고 이게 오픈 AI에서 개발한 거라고 밑에 나옵니다. 오픈 AI.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PC에서는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것을 설치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PC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면은 더블 요 챗GPT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PC에서 챗GPT가 가동을 합니다. 기동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한 번은 회원 가입을 하셔라. 네,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다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이 앱을 크롬에 가서 이게 실행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나온 그 챗GPT 화면에서 홈 화면에 홈 화면에 바로 가기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그냥 아이콘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GPT를 열면은 이와 같은 화면, 이게 초기 화면이죠.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 챗GPT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 이 녹색 부분이 있는 A 영역과 붉은색으로 된 B 영역으로 두 개로 이게 일단은 화면 구성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초록색 A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영역, 사이드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좌측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면은 사이드바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전체가 빨간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빨간 영역으로. 또 다시 누르면은 지금처럼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사이드바 영역, 이쪽은 본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마트폰은 화면이 적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쪽 화면에 오버레이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건 스마트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 영역에는 사이드바 열고 닫는 요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새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필 모양으로 된 거. 요거를 누르면은 새로운 대화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 이 B 영역의 창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할 때는 새 채팅을 눌러서 한다.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여기 보면은 뭐 쭉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검색하고 챗GPT하고 대화를 나눈 히스토리가 요 밑에 다 쌓이게 됩니다. 계속 쌓여서 불필요한 건 지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습할 때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플랜 업그레이드, 즉 요금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바 영역이 있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보면 챗 GP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꺽쇠가 있습니다. 이 꺽쇠를 누르면 챗 GPT의 요금제가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여기 임시 채팅이라고 나오는데, 임시 채팅,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요 로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미리 이 챗GPT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4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을 누르는데, 이 예시되는 4개의 프롬프트는 밑에 프롬프트 입력 창에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거와 관련된 4개의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걸 바로 그 프롬프트를 눌러서 다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클립 같은 모양이 하나 있죠. 클립. 요것을 누르면은 사진이나 파일이나 뭐 기타 등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 그 옆에 바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다 놓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요 상단을 누르면
명령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요 B 영역에다가 쭉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챗GPT를 열고 요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바로 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4개의 제시된 것은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관련이 있는 추가적인 프롬프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그 해당되는 걸 누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자기 얼굴이나 아니면 그 본인의 이니셜 이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JK, YJ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누르면은 영역을 누르면은 그 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들도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그 PC에서 바로가기 만드는 화면 바탕화면에 만드는 방법은 챗GPT가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A 영역, B 영역. 이건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내가 예를 들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챗GPT를 앱을 설치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바로 PC에서도 바로가기 하려면 요 상단에 점 3개, 점 3개를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찾기 및 수정하기를 누르면 찾기 및 수정하기 밑에 저장 및 공유를 누르면 요 화면이 뜹니다. 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 그래서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여기서 바로가기 만들기. 자, 점 3개를 누르고 저장 및 공유를 누르고 이 아이콘이 화면이 뜨는데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바로가기 만드시겠습니까? 하고 챗GPT를 만드시겠습니까? 하고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만들기 누르면은 PC에 그 챗GPT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그 챗GPT IT만 눌러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보기 이 메뉴는 꼭 챗GPT만이 아니고 PC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그거에 아이콘을 만들 때, 바로가기를 만들 때 요 점색에 누르고 저장 및 공유를 누르고 바로가기 만들기. 지금 요 빨간 화면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좀 위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점 3개를 누르고 밑에 보면 저장 및 공유가 있고 저장 및 공유를 누르면 바로가기 만들기가 이제 생깁니다. 이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바로가기 화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만들기 누르면은 바탕화면에 생성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앱을 설치하느냐? 스마트폰. 자, 수업을 이제 실습을 스마트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좀 열어보시고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거기서 한글로 챗GPT 아니면 영어로 챗GPT를 입력해 보세요. 입력을 하시면 실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왜냐하면 이걸 설치를 해야 오늘 또 실습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챗GPT를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밑에 검색을 누르면 위에 그 검색할 수 있는 칸이 나오죠. 거기다 대고 챗GPT 이렇게 치시면 챗GPT와 관련된 항목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맨 위에 있다고 무조건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PC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하얗고 까만 거 챗GPT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챗GPT를 설치를 누르시면 걔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 번씩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챗GPT와 비슷한 로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거 쿡 누르면은
오리지널 챗GPT가 아닌 엉뚱한 것이 설치가 됩니다. 유의하시라고 꼭 요 로고를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 챗GPT의 그 밑에 정보에 보면은 오픈 AI라는 말이 있고, 그 다운로드 수가 몇 억이 될 겁니다. 몇 억. 그 다운로드 수가 많은 그거를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지금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설치가 되셨나요? 설치가 안 되신 분 혹시 있으면 손을 한번 좀 들어 주세요. 아직 설치를 다 못했다.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설치된 거로, 설치가 안 거기, 되신 분은 마이크를 키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 스폰서라는 것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스폰서 그건 광고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그 밑에, 그건, 그 밑에 챗 GPT 어, 오픈 AI에서 나온 거를 누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은 설치가 뭐 설치를 됐네. 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하신 분도 계시고. 예. 네, 설치를 지금 진행 어떤 중이신 설치에 대해 분은 계속 말씀하시는지 진행을 조금 더 자세히 하시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설치가 혹시 도어번 관련 완료되면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스마트폰에 질문하시는 거라면 챗 어떤 GPT 종류의 설치인지 아이콘이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PC에서 있을 것 같아요. 회원 예를 가입을 들어 안 전자소송 하신 관련 분은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설치, 이게 처음 여신 법원 분은 웹사이트 이용을 위한 플러그인 스마트폰에서 설치, 기타 회원 특정 가입을 서비스 이용을 하시고 위한 설치, 어떤 구글로 내용인지 계정을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더 로그인 정확한 정보를 하시면 찾아드리거나 필요한 구글로 경우 저것만 하시면 회원 대법원 가입하시면 공식 자동으로 웹사이트 로그인이 등의 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이 사이드바입니다. 사이드바. 요 두 번째 있는 화면이 채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보면 같은 화면에 요 사이드바가 왼쪽으로 보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는,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이건데 사이드바를 옆으로 빼면은 사이드바가 없어지고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사이드바를 밀어냈다 생겼다 하는 겁니다. 요게 아까 그 사이드바에 있던 PC에서 있던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걸 누르면 요 화면의 앞에 요 부분에 이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이 덮어지면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보면 챗 GPT하고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뭐 저쪽 나오고 또 투데이 나옵니다. 이건 오늘 검색한 내용이 나온 거고, 이 밑으로 쭉 끌어올리면은 어제 그제 뭐 계속 내가 사용했던 그 실적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내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히스토리가 쭉 남게 되고, 맨 밑에 내 계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PC에서는 오른쪽 부팅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를 없애버리면 이걸 누르면 사이드바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대화창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챗 GPT-4라고 하는 그 옆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요챗 GPT-4가 현재 요 챗GPT의 모듈입니다. 그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서 꺽쇠를 눌러서 다른 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4.5를 쓸래 하면 4.5를 눌러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까맣게 잘 안 보이는데 요 연필로 된 거 새 창을 여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창을 여는 것이다. 새로운 대화창을 연다. 얘기고.
자, 그러면 새로운 대화 창을 열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참고 프롬프트가 생기고 밑에 보면은 그 요 프롬프트 창 옆에 그 클립으로 누르면 요 세 개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맨 앞에 그는 카메라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고, 요 세 번째 있는 요거는 파일을 올리는 겁니다. 워드 문서라든지 뭐 PDF 문서라든지 내 PC에 있는 그걸 올릴 때는 요 세 번째 거를 클릭하면 올릴 수 있는 창이 떠서 내가 파일을 지정하면 대화 채팅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올린 파일을, 내가 올린 사진을 참고해서 어떻게 해라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스마트폰에서는 요 채팅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 그 파도 물결처럼 요거 보이는 거, 요거를 누르시면 음성, 내 목소리로 직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 옆에 있는 이어폰 같은 요거는 내가 여기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말로 타이핑. 근데 요것은 뭐 그렇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요 앞에 내가 음성으로 직접 대화를 하는 요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들은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누르면은 얘가 답변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요 말하기를 누르면 오른쪽 세 번째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요 회색 테두리가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런 게 보이고, 또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리로, 음성으로, 내가 음성으로 질문하면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고, 물론 그 내용은 기록이 돼서 여기에 히스토리 창에 남게 됩니다. 텍스트로 남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아도 화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실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이제 음성을 입력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이 있다는 거, 요걸 눌렀을 때 이 세 번째 화면이 뜬다는 거, 그렇게 스마트폰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션이라는 말로 첫날 제가 그 토큰이라는 말을 했었죠. 토큰. 자, 토큰에서 우리가 대화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주제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여기 보는, 자, 새로 시작하니까 내가 새로운 창을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어떤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나온 얘기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뭐 계속, 아니면 또 새로운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히스토리가 막 쌓이겠죠. 쌓이면서 여기에는 히스토리는 하나의 대화 히스토리가 남게 됩니다. 이 히스토리 하나를 세션이라고 한다. 세션. 한 세션이다. 자, 주제가 바뀌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시를 지금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개 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시와 관련 없는 뭐 무슨 그림을 그려줘 한다고 하면 이 챗GPT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앞에 있던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챗GPT는 그동안 대화를 한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시를 쓰고 있으면 얘는 시에 대해서 쭉 나랑 대화를 나눴는데 엉뚱맞게 다른 걸 질문하면 그 맥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뭐 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앞에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얘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쭉 나누면은 그것이 하나의 세션이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할 때는 새로운 요 대화를 열어서 하면 또 하나의 세션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션이 요 히스토리에 또 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리가 오늘 쌓였는데 내가 내일 죄송합니다. 내일 내가 이 대화랑 이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히스토리에서 어제 했던 얘기를 클릭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면 앞에서 나눴던 그 맥락과 내용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다시 그와 이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요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션이라는 거, 새로운 창을 할 때마다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많이 나왔더니 무료 버전을 쓰다 보면 세션에 이제 답변을 안 합니다. 중지를 합니다. 왜?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제한됐다든지 또는 시간이 제한됐다든지 하면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사용하십시오라는 이제 정중한 거절의 말도 얘가 전해줍니다. 그럴 때는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다시 할 때 새로운 창을 열지 마시고 왼쪽에 히스토리 거기서 내가 했던 대화 창을 누르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면 어제 했던 그 맥락이나 문맥을 챗GPT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내가 문득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다른 새로운 대화 창을 열어서 대화를 해야겠죠. 네. 자, 사이드바를 여는 스마트폰에서는 초기 화면이 사이드바를 여는 것이고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챗GPT의 버전들이 나타나고 요 앞에 요거 뭐 말풍선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임시 채팅. 자, 임시 채팅으로 대화창을 열면은 이렇게 여기서 채팅을 하면 이 채팅한 히스토리가 앞서 히스토리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죠. 일회성. 자, 기록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새로운 뭐 세션을 뭐 또 열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는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언제 이용하느냐? 내가 꼭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대화다. 나 한 번만 쓰겠다 하면 요 임시 채팅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으시고 그리고 빠져나가면은 이 임시 채팅방은 빠져나가 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필요한 거는 복사해서 다른 데다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임시 대화창은 비밀스러운 대화라든지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거나 또는 뭐 다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뭘 하나 알고 싶을 때 임시 채팅을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 4개의 보조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필요하면 내가 이미지 만들겠다면 바로 이걸 누르면 이미지 만들 수 있는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어떤 걸 만들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뭐 잘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채팅방에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지금 김희울님 지금 들어오십니다. 대화를 이제 입력을 하면 얘가 결과를 이 창에다가 쫙 답변을 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업로드할래, 파일을 업로드할래, 아니면 카메라를 켜서 직접 찍어서 올릴래 하는 얘기고 위에서 이 버전을 선택하면 여기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작업 X라고도 뜨고 캔버스라고도 뜨고 여러 개가 뜹니다. 또는 딥싱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뜨고 그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언어가 되겠고 요거 마이크는 아까 그랬죠. 여기 명령을 내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말로 타이핑해서 이게 챗GPT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요것은 음파를 나타내는 요것은 아예 채팅을 하는 거예요. 얘랑 말로 하는 겁니다. 글로 안 쓰고 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럼 얘가 답변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내일 날씨는 어때? 그러면 또 내일 날씨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로 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쉽게 대화 형태로 해서 챗GPT와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죠. 그 기록은 역시 다 그 아까 사이드바에 남아있게 되고 언제든지 다시 불러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에서 대화를 나눴어도 PC에 가도 그 내용 그대로가 다 결과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 3개는 세부 정보 보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밑에 네모는 프롬프트 입력 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음성 대화 이것은 음성 채팅방이라고 하고 요 플러스는 사진이나 카메라나 파일을 업로드할 때 쓰는 아이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이드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이콘이다.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임시 채팅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드바라고 했는데 사이드바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개인마다 내용이. 왜냐하면 이거 사이드바에 있는 내용은 내가 검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있죠. 제 이름으로 된 내용들입니다. 자, 챗GPT가 있고 왜 챗GPT가 있냐 하면은 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요게 소라라는 것도 뜨고 GPT 탐색하기는 뭐 무료도 나오지만은 어떤 이 내용을 할 때 챗GPT를 만들 때 또 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부분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교육을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유료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채팅이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했던 채팅 내용들이 밑으로 쭉 쌓입니다. 쌓이고 마지막에 제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을 누르면 뭐 설정도 하고 내가 요금제를 뭘 쓰고 있다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그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면 이건 오른쪽에 있던 거 누르면은 다시 한번 뒤로 가 보겠습니다. 자, 요 세부 정보 보기. 네. 요 점 세 개가 세부 정보 보기인데 점 세 개를 누르면은 이와 같은 지금 화면이 뜹니다. 이와 같은 세부 정보 보기 보니까 GPT-4 Omni, GPT-4 일정 예약, GPT 4.5, O1, O3, O3 미니 하이, 뭐 GPT-4 Omni, 뭐 GPT-4 이렇게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없어졌다 생기고 막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GPT-4 같은 건 이미 없어졌어요. 레가시 모델이라 그랬는데 아마 지금 하시면 그 세부 정보 보면 이건 안 뜰 겁니다. 그리고 4.5 일정 예약도 지금은 안 뜹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GPT-4 Omni 일정 예약이라고 있었는데 요 베타 버전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버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기능이 O3 미니와 O3 미니 하이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일정 예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보면은 지금은 한 몇 개인가? 한 5, 6개 정도 될까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씩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세부 정보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통상 한 번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4.5가 최신 버전이니까 4.5에다 갖다 놓으시고 계속 쓰시면은 4.5 버전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아니야 나는 4.5보다는 옴니 3 미니를 써야겠다. 네, 이거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이성 사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급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문을 하면 얘가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챗GPT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것이 화면에 쭉 나타납니다. 뭐 어쩌다. 이 생각을 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예. 사람과 비슷하죠. 내가 질문하면 저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맞게끔 제가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O1, O3, O3 여기서는 얘가 생각을 한다. 자, 4O에 대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줍니다. 근데 이 버전에 와서는 고급 이성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일정 예약을 선택하면 아까 요 밑에 부분에 뭐 파랗게 뭐 일정하고 X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요 선택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정보는 내가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자, 요 아까 임시 채팅 설명드렸고요. 또 대화할 때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서 이것이 구름이 막 움직이는 모양은 얘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딱 끝이면 얘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내줍니다. 여기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선 내가 그 비디오 카메라로 내 앞에 있는 화면을 동영상을 보여주면 아니, 엄마 오늘 교육받아. 챗 GPT가 그 비디오 카메라에 비친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 가서 내가 바닷가에 있는 모습을 요 스마트폰으로 요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앞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뭐 바다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면은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려줘. 또는 비디오 카메라 어떤 간판 같은 거를 찍어서 비디오로 찍어서 이 간판 내용을 나한테 알려줄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카메라와 비슷하게 쓰는데 이건 동영상을 해주는 비디오 카메라다. 두 번째 거는 마이크고 세 번째는 이제 더보기가 있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하는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대화 창입니다. 그래서 요 X표를 누르면 요 앞에서 했던 요 말로 했던 것은 끊어집니다. 다 위에 스피커는 볼륨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때는 요걸 눌러서 선택을 한다.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맞춤 설정.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챗 GPT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챗 GPT를 설치해 놓고 나에 대한 정보, 개인 맞춤이죠. 나에 대한 정보를 챗 GPT한테 미리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미리. 이것을 왜 해두느냐? 이걸 한번 해두면은 챗 GPT는 나랑 대화를 할 때마다 이 개인 맞춤 설정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자, 개인 맞춤 설정은 그 계정 있죠? 자기 얼굴, PC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폰 자기 얼굴을 누르고 들어가면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누르면은 세 번째 다시 맞춤형 지침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맞춤형 지침을 누르면 이제 하나, 둘, 뭐 셋 정도, 두 개 정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거기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나는 어떻고 하고 나를 소개하는 나는 어떤 걸 좋아해 뭐 이런 것을 이제 등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화 기록 및 나한테 그 결과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줘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어쨌거나 자기를 소개하는 챗GPT한테 나를 소개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개인 맞춤 설정은 챗GPT를 설치하고 고민을 하셔서 나를 어떻게 얘한테 알려주느냐. 잘 알려줘야 얘가 나한테 답변할 때마다 답변을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70대 남성이야 하고 알려주면 얘가 앞으로 나랑 대화를 나눌 때 나의 뭐랄까 주인님은 70대 남성이구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를 압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프롬프트에다 대고 내가 동해안에 3박 4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일정을 짜줘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답을 쭉 줄 텐데 개인의 맞춤 설정에다 아무것도 안 넣고 주면은 얘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동해안이라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의 동해안을 소개를 해줘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뭐 위치를 감지하고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감지해 줄 수도 있지만은 처음 제가 해보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뭐 동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형에다가 나는 대한민국의 남성이야, 70대 남성이야 하고 맞춤형에다 미리 세팅을 해 놓으니까 내가 앞으로 동해안, 서해안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동해안, 서해안을 정보를 준다. 이것이 맞춤형 설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제 시간을 드릴 텐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되죠. 한 번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제 특성을 보면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냐.
세라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하는 질문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렇게,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AI 동반자로서 세라라고 부른다. 앞으로 난 너를 세라라고 부를 거야 하고 그 아까 맞춤형 설정에다가 미리 세팅을 했기 때문에 세라야 하면 얘가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격식은 정중하게 답변해둬라. 반말로 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답변해달라. 나는 그걸 좋아한다. 단락을 변경할 때는 에스테리스크나 마이너스 부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차라리 숫자로 표현해줘. 1, 2, 3. 이거는 제가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보고서가 1, 2, 3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줄을 빼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답변해줘 하고 넣으면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통상 응답 길이는 챗GPT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이내로 길게 작성해 달라 이렇게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몇 자 이내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달라. 그 정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얘가 과연 그렇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내용이 끊어지면 전체적인 맥락을 꼭 기억하고 본 지침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작성하고 계속이라고 하면 다시 이어서 답변해 줘. 그런데 이 6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답변하다 보면은 얘가 스스로 답을 중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 이렇게만 쳐주면은 이어서 답변합니다. 자, 보고서를 뭐 길게 쓰고 싶어서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작업을 해줘 하면 얘가 계속 해주는 거 아니라 중간에 일정 내용이 디스플레이 된 이후에는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는 계속 아니면 이어서 써줘. 영어로 continue 이렇게 하면 앞선 질문, 끊어진 질문에서 계속 답변을 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또 특히 이제 무료 버전 사용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끊어지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계속 이래갖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 6번을 안 써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 보면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내 이름은 누구야? 연령은 70대야. 국적 및 성별은 대한민국 남성이야. 사용자 직업은 뭐 나는 전문 강사 및 코치야. 선호하는 언어는 한국어야. 대화 스타일은 전문적이지만 좀 친근한 톤으로 해줘.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부분, 시니어들의 AI 활용,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나 이런 걸 내가 관심이 있어. 이렇게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제 이런 내 취미, 관심사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줍니다. 여행 계획을 세워도 거기 보면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곳이 어디야 하고 나타내 준다 이 말이죠. 왜? 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런 내용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서 한 건데 뭐 하여튼 어쨌거나 자기를 챗GPT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챗GPT가 이놈을 참조해서 답변을 잘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 두 번째 금지 주제 및 제한 사항 이것도 계속 내가 1, 2, 3에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거기에. 근데 뭐 필요하지 않으면은 뭐 안 써도 되고 뭐 한번 자세히 알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2, 3 이런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정치, 종교, 뭐 성인 콘텐츠는 금지한다, 제한해달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지금 아까 1, 2, 3 요 네 번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렇게 저는 길게 썼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왕 초보자를 위한 AI 이야기라는 책을 제작하고 있다 지금. 그것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 챗GPT 실습 시간인데 지금 50분 정도가 지나서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는 동안에 챗GPT가 안 되신 분은 설치를 다 하시고 챗GPT에 구글로 회원 가입하시고 제가 실습할 때 뭘 눌러라 그러면 바로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확하게 3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3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3분 정도, 7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이론적인 거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학습하는데.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많이 질문을 해보시고 또 답변을 보고 또 질문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기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를 켜고 PC에서 앉아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편리하잖아요. 항상 들고 다니니까 잠시 시간 날 때마다 대중교통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갈 때 앉아서 내가 질문도 해보고 또 어제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도 해보고 그래서 관심을 쭉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서 시도 써보시고 뭐 다양한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저거 챗GPT를 열어 놓으셨나요? 네. 다 그러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챗GPT를 실행해서 실습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소개했는데 자, 여러분들 주제는 상관하지 마시고 다른 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주제 쓰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봄이 오는 소리로 시를 써달라 하고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내용도 이렇게 시를 써도록 한번 해 보시는데 자, 시는 뭐 자유시로 써도 좋고 아니면 이 삼행사열로 해달라 하여튼 본인이 편리한 대로 그다음에 뭐 희망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써달라 이렇게 한번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스마트폰에서 같이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챗GPT를 실행을 합니다. 자, 챗GPT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바를 밀어내고 새로운 채팅방을 열었죠. 새로운 채팅방을 열고 여기다 대고 프롬프트를 타이핑을 해도 되고 밑에서 말로 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시를 써주는데 시는 현대적인 감각의 자유시로 희망적이며 감성적인 표현으로 시를 써줘. 라고 이제 말로 해봤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로 주제로 시를 쓰는데 현대적인 감각의 자유시, 희망적이며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를 써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답을 주나요? 시계 써볼게요. 주제는 봄이 소리, 분위기는 희망적이고 감성적인 로 담아봤어요. 봄이 오는 소리 아무 말 없이
어느 아침 내 발끝에서 작은 소리가 올라왔다.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잊고 있던 크리프 하나가 쑥 말을 건넸다. 여기 살아있어. 전깃줄이 참새가 작은 날개짓으로 하고 네, 제 거는 중지가 돼가지고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과가 나왔죠? 시 마음에 자, 드셨나 마이크를 보네요. 켜시고 한번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실습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거를 한번 올려서 해보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도 한글로 좋습니다. 한행 사연의 시 봄이 오는 소리의 주제.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걸 한번 올려보고 하다가 안 되면 질문해라라는 얘기죠. 무언가를 해보는 시간 같기도 한데 자, 혹시 지금 이렇게 글쓰기나 책 활동 질문을 중이세요? 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로 안 하고 글로 썼더니 글로 답이 아, 나왔어요. 예. 말로 하면은 아, 이제 말로 답을 주는데 글로 쓰는 게 좀 네네. 편리합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기가 어려우신 아, 분은 요 앞에 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타이핑 대신을 해도 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듯해요. 예,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예. 예. 청춘 예찬이 있듯이 노년 이해했어요? 예찬으로 지금 에세이를 한 편 말씀하신 작성해줘. 말로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실 땐 청춘 말로 말하는 예찬이 있듯이 노년 예찬으로 에세이를 한 편 작성해줘 하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네.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주세요.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했더니 얘는 나한테 저 김용조 나온 거 좀 선생님이라고 읽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조라고. 이것은 네. 맞춤형 설정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나 봐요. 아니면 그래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혹시 네, 설정에 지금 대해 이름을 나오네요. 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자, 이름을 설정해 그리고 이제 답을 주고 나서 얘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을 낭독용으로 각색하거나 그림 또는 사진과 어울리는 버전으로 뭐 편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줘. 그러면 얘가 또 이어서 해줍니다. 네. 내용이 뭐 좀 긴 것 같습니다. 이게 8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노년을 예찬하라. 그것은 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분놀림이다. 뭐 우리는 늙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예. 이와 같이 시를 쓸 수도 있고 에세이 한 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쓰기에는 얘가 챗GPT가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마지막에 필요하시면 시나 어조나 바꾸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칭찬을 해줘도 되는데 뭐 전에 한번 그렇다고 공고 감정 사항에 있는 건 아니고. 칭찬에 예. 대한 인사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예. 또 챗GPT에 부하가 걸린다고 가능한 한 아, 칭찬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네네. 수고했어 하고 인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 돼가지고 AI가 아, 이제 저걸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굳이 뭐 안 하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 안 들으면 혼은 내주세요. 왜 내가 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느냐? 좀 제대로 알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청춘 예찬에 반대되는 내 노년 예찬을 한번 써달라고 에세이도 한 편 써달라면 잘 써줍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내 뜻이 좀 담기고 싶다 하면은 그 내용의 글귀를 수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한 30개 정도 정해가지고 에세이집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책으로 발간을 안 하더라도 PDF 파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자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책 만드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둘째 날 첫날 우리가 했던 아이디어 도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제가 이 표를 썼는데 한번 그 프롬프트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보시죠. 뭐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Z세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 그러니까 브랜드를 소셜 미디어에다가 캠페인 할 수 있는 아이디어 5가지를 제안해 주세요. 각 아이디어에는 캠페인 이름, 뭐 핵심 메시지, 실행 방식 등을 뭐 포함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요청했는데,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챗GPT한테 아이디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실습을 하고 싶은데, 프롬프트 실습을 하고 싶은데 얘한테 질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챗GPT한테 요거는 아까 제가 실습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저걸로 했습니다. 저기 임시 채팅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질 않네요. 자, 챗GPT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번 이것도 새로운 채팅방을 열고, 이렇게 새로운 채팅방을 열고 마이크로 한번 켜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대 시니어 분들에게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5가지만 제시해줘 하고 이 그걸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70대 시니어 분들에게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프롬프트 5개를 제시해줘. 이게 아이디어 제시입니다. 자, 뭐든지 모르면 일단 얘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눌러서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얘가 물론입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주네요. 5가지를 첫째 해서 건강정보 관련해 가지고 뭐 70대 남성을 위한 관절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을 쉽게 설명해줘 하고 얘가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요때 이 코드 복사를 누르면, 요 코드 복사를 누르면 복사해 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복사를 눌러서 손으로 한번 해보게요. 코드 복사하니까 밑에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프롬프트 창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얘가 제시해준 샘플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얻습니다. 관절에 좋은 게 뭐 등푸른 생선, 미역, 다시마, 콩, 뭐 브로콜리, 견과류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관절에 좋은 운동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가벼운 수중 운동, 뭐 실천 팁,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통증이 심하면 멈추고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A4 용지 요약 카드나 교육용 프린트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A4로 요약 카드를 만들어줘 하면 또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어준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5가지 제시해준 프롬프트를, 두 번째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네요. 스마트폰 활용법. 자, 이건 역시 또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얘한테 물어서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왔잖아요. 건강 관련 정보, 70대 남성을 위한 관절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을 쉽게 설명해줘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프롬프트의 지침을 얘가 좀 안 따라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시해 준 다섯 가지 아이디어의 프롬프트를 오픈 AI의 프롬프트 규칙, 권고사항에 입각하여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하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준 프롬프트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제시해준 다섯 가지 아이디어에 오픈 AI의 프롬프트 규칙, 권고사항에 입각하여 자세하게 만들어줘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앞서 제시해드린 다섯 가지 프롬프트를 오픈 AI의 효율적인 프롬프트 설계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하고 얘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좀 더 자세히 나오겠죠? 원래 프롬프트는 이랬는데 좀 고급형으로 가니까 프롬프트가 좀 내용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코드 복사를 해서 다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서 질문을 하면은 프롬프트 질이 낮았죠? 당신은 노년 건강 전문 상담입니다. 이게 뭐죠? 페르소나. 그 다음에 이걸 주제로 1, 2, 3 이런 형태로 질문을 했고 A4 분량 한 장 분량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프롬프트가 앞서보다는 훨씬 구체적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는 이제 답변도 좀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끔 답변도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좀 내용을 1, 2, 3, 4 하면서 아까랑 답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PDF 파일로 만들어 줄까요? 하고 하면 만들어 달라고 하면 PDF 파일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지금 잘 하고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게 대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교육을 위해서 마이크를 다 꺼놓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잘 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잘 되고 있나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질 않죠? 조금만 컴퓨터를 다루실 분은 아마 쉬울 겁니다. 결국은 지금 두 번의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프롬프트가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정확히 해야만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을 여러 번 다양한 형태로 실습을 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 프롬프트를 만들기가 어렵다면은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 자체를 얘한테 질문을 해서 또는 사례를 다른 사람이 했던 그 프롬프트 사례를 좀 제시해주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줘. 그러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챗GPT한테 질문을 하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실습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이니까 시를 쓰는 방법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지금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 사례까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여행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실습에다가 세 번째 실습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실 때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5월 15일부터, 지금 6월이니까 6월 15일부터 우리 가족이 모두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인원수 같은 것도 참고가 되죠? 이거 간접 정보입니다. 네 분이 여행을 가는구나. 가족 여행에 적합한 최적의 일정과 사진 찍기 좋은 장소, 현지의 맛집, 숙소를 추천해 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
그럴듯하게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시고, 제주도가 아니라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를 10박 11일 가고 싶은데 일정을 자세하게 써줘. 단 그 이동 경로는 이렇게 순 경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정하도록 이동 경로를 순차적으로 이동 경로를 잘 짜줘. 뭐 이런 것도 질문에 넣을 수도 있죠. 아니면 밑에다가 1, 2, 3, 4하고 내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숙박지는 4성급 이상으로 해줘. 이렇게 한다든지, 호텔비는 예를 들어서 비용을 1박당 10만 원이 넘지 않는 걸 추천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3박 4일이 아니고 뭐 당일치기 수도권 여행을 뭐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알맞는 일정을 뭐 타임 설정과 함께 해줘. 맛집도 추천해줘.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현지에 여행을 가지 않고도 이렇게 여행 계획을 챗GPT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일정 계획을 세워줬어요. 어디 맛집을 가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그 맛집을 제가 그 카카오 맵인가요? 그 카카오 맵에 가서 그 맛집을 이제 평가를 알기 위해서 쳐보니까 그런 맛집이 없대요. 근데 얘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할루시네이션이구나. 환각 증상이 나타난 거죠. 여행 계획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멋지게 작성을 해줬는데 그 속에 허위 정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제공해주는 맛집과 호텔은 과연 실제 실존하는 호텔인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사전에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의 관광지나 어떤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맛집이 없는 맛집이 나온다든지 호텔도 없는 호텔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얘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뭐 입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그래서 검색하는 또 AI가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뭐 퍼블릭시티라든지 우리나라의 5.AI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그것은 그 앱은 LLM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검색에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입력하면은 여행 계획 같은 거는 챗GPT보다 그런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런 곳에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 그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요 숙박지나 관광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국내 여행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여행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숙제로 내드린 각자 준비한 각자만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면 교육을 하면 이렇게 같이 한 바퀴 돌면서 같이 하시는 과정을 제가 지켜볼 텐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사용해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혹시라도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실습을 이렇게 이제 대면 교육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해 보시면서 잘 안 되거나 또 한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우리 그 채팅방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프롬프트로 실습을 해봤더니 참 원만하게 답이 나왔다. 2번, 3번 보완했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 하고 그 결과를 카카오톡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고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하고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난 이후에 카카오톡에 챗GPT에서 나눈 대화를 복사해서 카카오톡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은 이분께서는 이렇게 질문했구나, 그렇구나 하고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 준비한 프롬프트를 한 번씩 올려서 실습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따 프롬프트에 한두 개씩 전부 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5분 정도 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참가자는 29분, 저까지 29분입니다. 29분. 네, 많이 이제 인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자, 첫날 그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과 오디오 파일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실습한 내용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내용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렸고, 오늘 영상도, 오늘 실습하는 이 영상도 제가 영상이 녹화가 잘 되면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이제 6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가급적 영어로 사용하면 좋다 했는데 굳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해도 얘가 다 이해를 하고, 또 앞서서 그 토큰의 제한도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굳이 뭐 영어로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특정한 생성형 AI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드전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는 반드시 영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쭉 프롬프트를 쓰면 영어로 답변이 되면 그걸 복사해서 미드저니의 프롬프트 창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반 LLM은 거의 한글로 해도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두 번째, 유럽이나 미주 사용 시간대를 고려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하면 거기가 오후가 돼서 업무 시간이겠죠. 업무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느립니다. 특히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시간대를 피해야 됩니다. 그림 하나 그리는데 10분도 더 걸리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는 회피하는 게 좋다. 지금처럼 밤에 하면은 그 사람들 새벽에 자고 있으니까 속도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데 이것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대 이용하면 당연히 늦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답이 끊어지면 please continue 또는 계속 이렇게만 해도 이어서 답변을 해준다. 대화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채팅방을 열어서 해라.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세션이다. 새로운 세션에서 시작을 해라. 그래야 그 대화방에서 쓰고 세션을 맥락이나 문맥을 유지해 준다. 그런 얘기고, 챗GPT에서 예시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질문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앞서 그 질문하기 프롬프트 위에 4가지 제시해 주는 게 있죠.
뭐 그걸 통해서도 질문이 가능하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있는 클립을 눌러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뭐 음성 채팅도 할 수 있다. 이건 뭐 지금 실습해본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시간대하고 계속 이렇게 2번, 3번, 4번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챗GPT 유료 가입을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은 유료 버전에서만 할 수 있는 실습 시간입니다. 유료 버전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비대면 때 2개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검소라고 하는 게임소라고 하는 이 게임스코라고 하는 곳에서는 3개월에 $16입니다. 훨씬 가격, 그러니까 한 달에 5불 정도밖에 안 되죠. 정식 버전은 22불입니다. 22불. 20불에다가 부가세 2%해서 22불인데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챗GPT 한 달 사용료가. 근데 여기는 3개월에 16불이니까 싸다고 생각들지만 이것은 6명이 공유를 해요. 이 계정에. 그러면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챗GPT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검색한, 내가 대화를 나눈 채팅방이 그대로 다 그 6명한테 오픈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거 실습하는 동안이니까 뭐 공개해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고잉버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고잉버스는 1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1개월에 약 9불, 뭐 12,000원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근데 이것도 역시 6명이 공유를 한다. 저는 제 생각에는 굳이 유료 버전을 하는데 좀 할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을 권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했더니 유료 버전에 100% 기능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지난번 대면 수업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잉버스를 택해서 하시라는 얘기고, 아니면 나 한 달만 한번 써볼래?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3만 원만 한번 유료 버전 내놓고 다음 실습 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챗GPT에서 아까 그 자기 계정을 누르면 유료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거기에 뭐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 정보 넣어주면은 바로 유료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달 후에 난 해지하겠다고 해지시켜버리면 뭐 더 이상 요금 지불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그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신청하시고 한 25일 지나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5일 동안에도 계속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고드리는 제 1순위는 정식 유료 버전을 한 달 사용하셔라. 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나는 좀 더 절약하겠다 하면 두 번째 고잉버스를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잉버스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선 그 크롬에서 고잉버스를 검색하셔서 고잉버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거기도 역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누르면 거기에 나의 구독이란 걸 눌러보면 거기에 로그인 정보가 뜹니다. 쉽게 말하면 계정이 하나 뜹니다. 그 계정을 복사해서 챗GPT에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유료로 고잉버스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고 그냥 자기 기존에 쓰던 계정으로 암만 로그인 해봤자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잉버스에서 제공하는 그 계정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계정을 복사해서 챗GPT에 로그인하는 정보, 기존에 있던 그 여러분들이 구글로 로그인 하셨잖아요. 그걸 로그아웃 하시고 다시 로그인하면서 그 계정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또 그 밑에 보면 비밀번호 또는 패스키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눌러서 복사를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이 접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할인 사이트에서는 내 계정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공한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춤형 지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입하시고 맞춤형 지침을 작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는데 제가 이따가 제 것을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그것을 참고해서 나의 맞춤형 지침을 작성을 해 두시라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챗GPT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가 이것을 참고해서 답변을 나에 맞게끔 해준다. 뭐 PC에서 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롬프트 작성 및 실행 한 10개를 해봐라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좀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좀 챗GPT와 친해진다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좀 숙달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프롬프트 요 작성하는 지침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침을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챗GPT를 여시면 챗GPT를 실행하면은 이와 같이 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다가 뒤로 가기를 합니다. 아니면 요 바 2개를 누릅니다. 바 2개. 요걸 누르면은 스마트폰에서 요거 누르면 이와 같이 창이 뜨고 맨 밑에 보시면 자기 계정이 나옵니다. 검색으로. 네, 여기에 내 이름이 나오죠.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보세요. 누르면 구글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아이콘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하셔서 제 이름을 누르면 이와 같이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뭐 구독 관리, 프로로 업그레이드, 다시 나오는데 보면은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자꾸 넘어가죠.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중간에 나옵니다. 개인 맞춤 설정. 요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설정을 누르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 맞춤 설정을 누르면 두 번째 맞춤형 지침이라고 나오죠. 맞춤형 지침을 눌러줘요. 자, 맞춤형 지침이 뭐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계속 누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지침을 작성하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길 원합니까? 나는 YJ 킴이라고 했는데 얘랑 나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얘가 내 이름을 알아요. 김용조라고. 그래서 걔가 답변할 때 김용조라고 나옵니다. 이 답변보다는 나랑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자기 이름을 뭐 별칭을 넣어도 좋고 영문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기 넣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얘가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건 당신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을 주로 여기다 써줍니다. 나는 AI에 대한 코치와 뭐 책 쓰기 또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의 역할을 글자가 틀렸네요. 나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의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수정을 다시 넣으면 오른쪽에 요 꺽쇠 모양은 다 내용을 넣고 나면 요 꺽쇠를 반드시 눌러줘야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저장이죠, 요게. 자, 그리고 또 얘가 질문을 해요. 챗 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아까 1, 2, 3, 4뭐 쭉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은 제가 샘플로 이따가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따라서 뭐 너는 나의 AI 동반자 세라라고 부른다. 나는 앞으로 너를 세라라고 부를 거야. 뭐 답변 형식을 이래저래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사실 5번, 4번, 5번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쓰긴 썼는데. 그래서 없으면은 나는 너라고 부를게. 답변은 나한테 정중하게 해줘.
가급적 한글말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몇 자 적으면 좋습니다. 답변을 좀 길게 요구할 때는 여기서 뭐 최대한으로 제공해줘 이렇게 해도 잘 반영이 안 돼요. 그거는 프롬프트에 직접 뭐 1500자 이상 써줘 또는 500자 미만으로 써줘 이렇게 답변 형식에다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프롬프트에는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느냐 하는 거 그거 정도 써주시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밑에 수다쟁이 뭐 재간쟁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르면 여기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다 대고 별도로 이렇게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앞부분에 들어가도. 근데 여기다 대고 저는 제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내 관심 분야는 뭐다 하는 것도 알려줬죠. 예.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최대한도로 얘한테 자세히 적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라고 누르면 조금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맞춤형 지침에서 쭉 맨 밑에 가면은 요 밑에 고급이라고 나오죠. 고급. 요 고급 분해를 누르면은 맥 검색 요거 활성화 시켜주세요. 까만 게 나오게. 코드 요거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프로그램 코딩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코드는 죽여놓고 고급 음성 그거는 활성화 시켜놓고 그래서 고급 기능을 눌러서 웹 검색과 고급 음성을 넣으시면 얘가 답변을 할 때 웹을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데이터도 검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급 기능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맞춤형 지침이 작성이 다 되면 위에 있는 요 꼭새를 반드시 해서 저장을 하시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번만 작성하면 사실은 뭐 크게 또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네, 한 번만 작성하는데 단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개인 맞춤 설정을 내가 바꿔야 돼. 나는 지금 뭐 AI에 대한 책 쓰는 게 내 주가 아니야. 그때 내가 앞으로 작업할 내용이 있으면 이걸 수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챗GPT한테 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나의 맞춤형 과제물을 갖다가 제가 이제 샘플로 드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하든 PC에서 하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맞춤형 작성을 반드시 지침에서 저장을 해서 오시면 다음부터 작업을 하실 때 실습하실 때 훨씬 더 얘가 나와 잘 친밀한 그러한 답변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를 스마트폰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과정물이라고 해서 냈지만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불필요한 건 빼버리고 핵심 내용만. 저도 이 작성 지침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번거롭 그냥 지나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나요? 교수님, 이제 질문 좀 했는데, 네. 그 개인적인 정보가 이제 알게 모르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게 거기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지침에다 써놓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마시오. 그거는 이런 걸.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나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을 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료 버전 쓰면 그게 비공개가 되나요? 개인 답변이? 게임스나 그 곰스 거기는 6명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아니.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정식 아니고 버전을 이제 쓰면은 정식 버전에 써도 네, 다른 사람이 그걸 개인 알 수가 없어요. 내 계정으로 들어와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가 챗 GPT와 대화를 하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를 써서 뭐 대화를 계속해서 그 히스토리가 쌓이잖아요. 그 자체가 AI가 학습을 해요. 그 글쎄,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내 아이디어를 넣어놓으면 그것이 AI가 학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줄 때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답변을 해줘서 쓰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밀스러운 정보라면은 거기다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뭐 그런 걸 남기지 말라는 얘기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걔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하려면은 설정에 가셔서 그거를 내가 하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지 않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못했는데 오늘은 화면 녹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AI하고 상관없습니다. AI와 상관없이 화면 녹화라고 하는 기능이 갤럭시 지금 현재 22 버전인가요? 21 버전인가 이후에 나온 버전만 됩니다. 이거는 그전 버전은 화면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이 메뉴가 나오는데, 요 메뉴를 한 번 더 내리시면 지금 현재 저는 원 UI 7.1인가가 세트가 돼서 이렇게 길게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 녹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녹화. 어디 갔나요? 화면 녹화가 요 세 번째 있네요. 첫 줄에 있네요. 첫 줄에 맨 오른쪽에 계산기 위에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 녹화를 여러분들도 있는 분은 화면 녹화를 타치를 하시면,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지금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이게 저는 되는데 화면에 잘 뿌려지질 않네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미디어 및 마이크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녹화 시작을 누르신다 이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화 시작. 이 미디어 및 마이크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성이나 내가 지금 하는 말 전체를 포함해서 녹화를 해달라 얘기입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그 순서를 화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면 상대방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녹화 시작을 눌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화 시작 누르면은 위에 카운트가 됩니다. 1, 2, 3 하고 카운트가 되고 위에 메뉴가 하나 나타나는데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네요. 참 이게 눌렀더니 이 화면은 나타나질 않는데, 위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면 그 꺽쇠, 연필, 사람, 그 다음에 줄 2개, 네모가 나타날 겁니다. 그 아이콘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거기서 그 자체는 녹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른쪽 두 번째 거 줄 2개를 누르면 그 누르는 순간 지금부터 화면에 대해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 2개를 누르면 빨갛게 녹화된다고 표시가 됩니다. 자, 챗GPT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챗GPT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고 챗GPT를 여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 창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또 필요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면을 조종한 것을 녹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지
아까 줄 2개 옆에 까만 건 네모난 거를 누르면 지금 제가 한 그 과정이 녹화돼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갤러리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내가 했던 그 과정의 영상이 그대로 다 음성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참 이게 영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눌렀더니 이 화면은 나타나질 않는데 위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면 그 꼭새, 연필, 사람, 그다음에 줄 2개 네, 지금 네모가 제가 나타날 했던 겁니다. 내용이 그 아이콘이 화면이 보이나요? 바뀌면서 위에 보시면 여러분 눌러보시면 네, 보입니다. 거기 어, 거기서 그 자체는 녹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른쪽 2번째 줄 2개를 누르면 그 누르는 순간 지금부터 네. 제가 그 화면 녹화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서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얘가 실제 화면을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알림창을 내려서 첫 번째 있는 화면 녹화를 눌러서 녹화 시작하고 카운트다운 3, 2, 1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미나이에 대한 화면을 열어서 소개를 하면서 제가 프롬프트도 입력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이것을 갤러리에 가서 그 복사해서 그 카톡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면은 훨씬 이해가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날에는 구글 서치인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교육할 내용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셔도